식사 후 만화책 보면서 좀 쉬고 있으니 어느새 주변이 시끄러워집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났나 보네요. 소파 깊숙이 파 묻고 있던 무거운 몸을 힘겹게 일으켜 일하러 가봅니다. 반차 내고 남은 만화책 다 보고 가고 싶네요. 점심 식사도 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오후에는 넓고 넓은 도크를 돌아다니며 도크에 상가된 상태로 진행되는 선박에 대한 수리 작은 모습도 구경하고 도크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크 작은 모습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항상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잠겨있는 부분은 바닷물의 영향으로 부식도 일어나고 여러가지 해양 생물들이 선체에 달라붙어 선박 속도 감소 및 선체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박이 도크에 상가되어 바닷물에 잠겨있던 부분이 물 밖으로 나오면 부식 상태나 해양 생물의 부착 정도를 확인하고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부분은 철판을 잘라낸 후 새 철판으로 다시 붙이고 부착된 해양 생물도 제거한 후에 부식과 해양 생물 부착 방지를 위한 페인트를 다시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도 항상 바닷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도크에 상가되었을 때 프로펠러를 분해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프로펠러와 연결된 축도 발출하여 축이 빠져나오는 선체 부분의 접촉면과 함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형님들이 동원되어 프로펠러를 떼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시네요. 선체 외판의 철판도 오래되어 부식되거나 접촉사고 등으로 파손되고 변형된 부분은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작업도 선체 외판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네요. 선체 외판의 철판은 제법 두꺼워 잘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작업 모습이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철판이 빨간 철가루를 불꽃처럼 날리며 잘려나가는 모습이 약간의 중독성 있는 쾌감을 주는데 소위 불멍하기 좋네요. 철판의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기 위한 작업 부위가 너무 높아 선체 외부에 스테이지, 소위 비계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데 멀리서 보니 굉장히 조직적이고 기계 부품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생각 없이 멍청한 상태로 보기 좋습니다. 작업자 한 분이 아주 좁은 구멍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작업 중인데 저기가 바로 앞서 기관실에서 필터를 소재 중이던 시 체스터의 선체 바깥쪽 모습이네요. 완전 갇혀있는 모습 같은데 좁은 공간에 몸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박이 투묘지에서 투묘하여 대기 중일 때 사용하는 앵카도 체인 전체와 함께 점검을 위해 선체 밖으로 꺼내져서 도크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체 외판의 철판 곳곳이 잘려지고 새로운 철판으로 용접되어 붙여지고 있습니다. 선박 내의 좁은 탱크 내부에도 철판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입구가 좁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좁은 탱크 내부에서 작업자가 철판을 잘라내고 있고 철가루가 불꽃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고소차를 이용해 선체 외판에 고압수를 살포하면서 세척 및 부착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데 배가 워낙 크다 보니 여러 대의 고소차가 꼭 미니어처 같이 작아 보입니다. 선박이 도크에 진입 후 닫은 수문위로 올라가 봅니다. 선박 진입 후 이 문을 닫고 도크 내의 물을 빼면서 선박을 물 밖으로 꺼내나 봅니다. 저 바다 밖으로 군데군데 섬들이 보이고 맞은편에도 많은 선박들이 전박되어 있는 조선소들이 보입니다. 여기 주산의 섬들에 조선소가 정말 많긴 하나 보네요. 주산이라는 지명의 주가 한자로 배의 주자인데 지명을 지은 걸 보니 이미 이곳의 용도가 예전부터 운명되어진 느낌입니다. 도크에 상가되어 진행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훑어본 것 같은데 시간이 되었는지 작업자들도 슬슬 일을 마무리하고 있고 해도 많이 저물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빡세게 일한 것 같은데 나름 보람된 하루였고 이제 그만 퇴근하시죠. 중국까지 출장 와서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깊이 반성하면서 조선소 내의 사무실에 들러 정리하고 숙소가 있는 시내까지 데려다 줄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중국의 어느 지방 소도시 길거리의 상점들에 불들이 하나씩 켜지면서 거리가 조금씩 밝아집니다. 건물벽에 크게 써있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아주 좋네요. 자유, 평등, 민주, 법치, 공정 등 좋은 말은 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이미지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관은 좋네요. 출장 온 일은 대충 마무리해서 이제 여기 출구 전략을 짜야 할 텐데
한국으로 귀국을 위해서는 어쨌든 상해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상해까지의 이동거리가 제법 길어서 어떻게 갈지를 살짝 고민했지만 상해에서 여기로 올 때처럼 대리점을 이용하면 너무 비싸 회사에 혼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여행 기분도 좀 낼 겸 해서 여기서 닝보까지는 고속버스를 타고 닝보에서 상해까지는 고속철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전 답사 차원에서 대산도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아왔는데 숙소에서 멀지 않네요. 터미널 앞에 손님을 기다리면서 줄지어 있는 택시의 모습은 아주 익숙합니다. 매표 창구와 그 위로 버스 운행 시간표가 보이는데 중국은 키오스크가 잘 되어 있어 키오스크 통해서 닝보 가는 버스 시간을 알아보니 거의 30분 단위로 버스가 있어 내일 편한 시간에 닝보로 가면 될 듯하고 닝보는 아주 큰 도시이고 상해랑 가까워 닝보에서 상해 가는 기차는 많을 듯합니다. 내일 이동 동선도 확인했고 이미 늦은 시간이라 오늘 밤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어느새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상해까지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움직이기로 하고 우선 아침 일찍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메뉴는 어제 아침에 먹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다 먹을만 합니다. 이것저것 좀 먹다 보면 금방 배가 부르죠. 일찍 식사를 마치고 이곳 대산도를 떠나기 전에 숙소 뒷산에 보이던 절을 올라가 보기로 하고 대충 방향을 보고 가는데 마침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워낙 작은 동네에 바로 뒷산이라 길 찾기가 어렵진 않네요. 천천히 걸어가는데 마침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네요. 학생들이 교복인지 체육복인지를 입고 등교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오토바이에 태워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네요. 바람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운전석에 앉아 앞치마처럼 들어오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바로 저 앞에 산 위의 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곧 절로 올라갈 산길 초입에 들어서고 여기도 둘레길 비슷하게 산길을 따라 보도가 조성되어 있다는 안내판이 산길 초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 집들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고 돌 계단 등으로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겠네요. 산길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가득 들어서 있어 왠지 푸른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길이 가파르지도 않고 계단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 산책하는 정도의 느낌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다 보면 정자 같은 건조물도 나오고 차단막이 있는 길을 조금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성 같기도 한 절의 입구가 나오네요. 입장료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절 경내로 들어선 것 같은데 내부가 너무 조용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리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 테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봅니다. 엄청 큰 향로에 향들이 타고 있는데 한국 향들에 비해 향이 아주 크네요. 법당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사찰내에 모셔진 부처님 불상도 좀 봐주고 멀리서도 보이던 높은 탑이 있는 경내 넓은 뜰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주변에 비해 좀 높아서인지 저 아래로 주산 앞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해가 넓게 펼쳐져 있고 이곳 대산도의 시내 건물들과 여러 곳의 조선소와 많은 섬들 그리고 다리 같은 여러 풍경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날씨가 살짝 흐릿하긴 하지만 넓은 서해바다 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절 구경이랑 상해로 이동해서 상해 구경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